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낮이랑 밤이랑 구분해서 공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의 낮에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말씀드릴 건데요. 낮 동안에 저의 스킨케어에 중점 두는 부분은 당연히 자외선 차단 잘 하고, 그리고 자외선이나 미세먼지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항산화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러한 자외선 차단이랑 항산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에 바르는 메이크업이 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 잘 밀착이 되면서 그러한 항산화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스킨케어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는 거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쓸피식 우선 스킨이랑 재생크림은 바르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비타민C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 비타민C 크림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글루타치온도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조금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미백 효과를 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기미가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기미 부위에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펴발라줘서 약간 제형이 피부에 밀리지 않게 잘 발리는 제형입니다.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잘 발려서 이렇게 기초 제품 바르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발라주셔도 밀리거나 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유무기 혼합자차입니다. 티타늄이 들어있어서 그런 무기자차 효능도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발림성을 위해서 유기자차의 성분도 넣어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은 선크림입니다. 물론 비타민C를 발라주기는 했지만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어서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비타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얼굴에 고루고루 덧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듬뿍 바르게 되면 좀 오히려 피부가 동동 띄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한번 흡수시킨 다음에 조금 더 위에다가 이렇게 덧발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밀리지 않게 얇게 여러 겹 나눠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고루고루 잘 밀착돼서 발리도록 꼼꼼하게 두들겨서 발라주고, 이렇게 목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귓바퀴도 이렇게 잊지 말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빼먹기 쉬운 부위인 입술에도 이런 SPF 지수가 있는 선 립밤을 같이 꼭 발라줍니다. 입술 부위도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해서 색소 침착이나 심하면 피부암도 호발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꼭 선크림을 빼먹지 말고 잘 챙겨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피부 색조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크림 바른 후에 비비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계속 쓰던 제품인데 그냥 안 바꾸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비비크림에는 산화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시광선도 차단해주기 때문에 약간 커버하고자 하는 기미 부위와 홍조 부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덧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미도 있고 약간 그 지루 피부염과 주사 피부염으로 인해서 코 주변이 많이 붉어지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선크림으로 잘 커버가 안 돼서 이렇게 비비크림을 위에다가 덧발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리고자 하는 이런 붉은 여드름 부위나 기미 부위에 컨실러를 이렇게 살짝 얹어주고, 색조 메이크업을 하는 날은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발라줍니다. 이렇게 깨끗한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짜서 컨실러 한 부위 위주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기미랑 붉은기가 깨끗하게 잘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색조는 너무 많이 바르지는 않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위 위주로 이렇게 잘 고르게 펴발리도록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이렇게 낮 스킨케어가 끝났는데요. 이따 밤에 나이트 스킨케어 준비해서 다시 한번 영상 켜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저의 나이트 케어 영상 다시 한번 세안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스카라를 먼저 지울 건데요. 이거 이전에도 제가 사용을 그때부터 계속 해온 제품인데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마스카라를 좀 더 잘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여서 이렇게 마스카라 부위에 발라주고, 마스카라가 유화되는 동안 저는 이제 양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 립앤아이 리무버를 이용해서 방금 유화시킨 마스카라와 립 제품을 깨끗하게 세안할 예정입니다. 충분하게 적셔서 피부의 자극감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전용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 자극 없이 세안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인원 제품으로 그냥 잘 부드럽게 문질문질해서 세안을 하게 되면 세안 시간도 길어지고 제대로 그 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도 꼼꼼하게 세안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저는 SPF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지성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하기에는 좀 너무 뭔가 자극적일 수 있고, 그리고 클렌징 워터를 하기에는 조금 그 세안이 더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1차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우선 깨끗하게 먼저 씻고 모든 세안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마른 손에 클렌징 젤을 듬뿍 짜서 이렇게 이 피부에 문질문질하듯이 얹어줍니다. 목도 선크림을 잘 발랐으니까 목에도 이렇게 클렌징 젤을 이용해서 문질문질해서 화장을 잘 유화시켜줍니다. 이 클렌징 젤이 보통 용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선크림 바른 부위도 샤워할 때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해서 1차로 닦아내고 나서 선크림을 유화시키고 나서 클렌징 폼이나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몸에 그런 잔여 선크림을 닦아주면 몸에 잔여 노폐물이나 선크림을 깨끗하게 닦이면서 피부 자극 없이 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다음으로는 미온수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해주고, 다음으로 2차 세안제로 무스 타입의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손에 두고 자극 없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폼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세안을 해줍니다. 세안은 최대한 빨리 1분 이내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문질문질해서 세안을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의 약산성 상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딥 클렌징 효소 세안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손에 가루를 이렇게 짜서 미온수를 이용해서 안쪽에 그런 효소 파우더를 물로 잘 녹여서 코 주변이나 우리 피지가 쌓이기 쉬운 부위에 한번 얹어주고 이렇게 자극 없이
씻어내줍니다. 코 주변에 노폐물이나 그런 각질들이 제거가 되면서 피부가 매끈해지는 딥클렌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안은 이렇게 완료를 했고 저는 이렇게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너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토너는 세안의 연장으로 잔여 노폐물을 좀 제거해주고 피부 결을 정돈해줘서 다음 그런 기초 제품을 발랐을 때 좀 더 피부에 잘 흡수가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이렇게 좀 피부 진정시키는 그런 시카가 함유되어 있는 병풀 추출물이 81% 들어있고, 그다음에 피부 우리 장벽을 좀 강화시키고 피지 분비를 좀 더 막아주고 항염 작용이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피부 재생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근데 화장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적셔서 피부에 자극 없이 이렇게 피부 결을 정돈하고 코 주변에 이렇게 노폐물이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결을 정리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초 제품 바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세안 마치고 토너까지 바르고 나왔는데요. 피부를 그래도 이제 많이 약산성 상태로 다시 회복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바르는 거는 재생크림입니다. 재생크림은 저는 보습제 대용으로 바르고 있어요. 그냥 제 피부에 잘 맞고 가볍게 잘 발리고 그리고 이런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크림을 근데 이거 하나만 바르고 조금 건조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가볍게 레이어링 하듯이 이렇게 얇게 여러 겹 펴발라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한번 이렇게 피부에 잘 흡수를 시키고 목에까지 잘 발라주고 한 겹 더 얇게 여러 겹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생크림까지 발랐고 입술 부위도 사실은 굉장히 얇고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입술에도 저는 자기 전에 이렇게 재생 립밤을 발라줍니다. 재생 립밤 즉각적으로 좀 피부 건조감이, 입술 건조감이 해소되고 자면서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펩타이드 성분에 의해서 입술 피부도 좀 재생되는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자기 전에 입술에 듬뿍 바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은 저는 사실은 기능성 제품 여러 개를 피부에 바르는 거는 좀 별로 추구하지는 않는데 정말 이제 노화 과정에서 피부 잔주름도 생기고 모공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일 때 이런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피부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는 이 비타민 C 페룰릭 스킨 스티커즈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기미가 너무 이렇게 자외선에 의해서 기미가 심해진 날은 이런 시스테아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시스페라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미라든지 그런 색소 침착이 좀 특화된 제품인데 약간 이렇게 두 가지 그 시스테아민 성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두 가지를 믹스해서 이렇게 저는 기미 부위에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극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에 10분만 이렇게 도포를 했다가 씻어내고 다시 이제 기초 제품 바르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소량만. 저는 기능성 제품은 정말 소량씩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기미 부위에만 피부가 워낙에 민감한 편이어서 너무 얼굴 전체적으로 기능성 제품을 바르면 이런데 없던 트러블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문제가 되는 부위에만 소량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동안 피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 굿나잇.